치매는 커밍아웃.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공인증서 이야기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요즘 뉴스에도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공인증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뭐 폐지되었다, 변화되었다 등등등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 만나 뵙고 이렇게 있던 가운데 얼마 전에 한 어르신이 큰 돈을 보이스피싱에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억대다 보니까 얘기도 못하고 혼자 끙 흘리면서 너무 고생하시는 걸 봤어요. 정말 제가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면서 야, 이거 사람 잡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르신들 교육에 가면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일을 꼭 하고 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 모 평생교육원에 가서 어르신들 모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자기 통장을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강의를 갔더니 요번에 여기 바뀐 제도를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속 시원하게 답을 못 드리고 왔어요.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 공중에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 어르신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에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 주변에 또 이런 공인증서에 대한 질문을 하면 서로서로 조금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복잡하게 안 하고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주변 어르신들의 금고를 여러분들이 좀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공인증서가 뭐냐?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볼 때 돈을 송금할 때는 반드시 공인증서 번호를 넣지 않으면 송금이 안 되죠. 그게 바로 공인증서입니다. 그것이 1999년도에 전자서명법이라는 것이 발효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오다가 21년 만에 2020년도 12월 10일부로 이제 바뀌어서 시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 다르냐? 예전에 쓰던 공인증서는 예를 들어 만들려면 내가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 직접 가야 됐었어요. 혹은 컴퓨터로 만들었었죠. 근데 요즘은 비대면으로 다 할 수 있고요. 또 쉽게 더 설명하면 예전의 공인증서는 은행 업무를 즉 컴퓨터로 주로 보았다면 이제는 뭐로? 즉 모바일 앱, 즉 핸드폰으로 업무를 다 볼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공인증서가 폐지다 그러는데 폐지가 아니라 하나의 공인증서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변환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변화된 이유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첫째가 발급 과정이 번거로웠다. 또 하나는 뭘 하려면 설치하고 까는 내용들이 많았다. 복잡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옛날에 우리나라 모 드라마가 중국으로 갔는데 그 중국 분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주인공이 입었던 코트를 사고 싶어가지고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왔어요. 다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어디 공인증서에서 걸려가지고 코트를 구입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많은 언론에서 이 공인증서가 무역 장벽을 막고 있다라고 해서 썼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때문에 공인증서가 새롭게 거듭났으니 이 문제를 보완을 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강의를 갔더니 어르신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지금 사용하는 공인증서는 어떻게 해요? 못 써요? 12월 10일은 버려야 돼요? 이런 질문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대로 갱신 전까지 쓰셔도 됩니다. 자, 또 하나는 연말정산이 오시잖아요. 연말정산도 해야 되고 또 은행 연말이 바빠지는데 뭐 그때 쓰는 인증서가 있다며? 라고 저한테 질문했어요. 그 이야기 또 설명해 드릴게요. 또 금융사에 쓸 수 있는 인증서가 따로 있냐라는 질문도 하셨어요. 또 하나는 간편한데 뭔가 겁이 난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간편하더라도 겁은 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더 많은 보완 제도를 거쳐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민간 인증서도 보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무엇이 달라졌느냐라는 거죠. 자, 첫째는 발급이 쉬워졌다. 유효기간이 1년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재발급을 내가 했었는데 이제는 3년인데 옛날엔 내가 직접 했다면 이제는 자동으로 갱신이 돼요. 또 이용 범위도 은행이라든가 신용카드라든가 보험, 정부 민원에 대해서 사용했다면 이제 새로 되는 것은 더 많은 영역 확장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재밌는 거 비밀번호죠. 반드시 특수 문자를 넣어서 몇 자 이상, 그래서 막 10개 되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려가지고 막 고생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물론 숫자도 6개입니다만은 자, 지문으로도 얼굴로도 눈동자로서도 또 핀번호로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옮기는 패턴을 위해서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쉬워졌다는 거. 이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나 그 인증서를 가입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가입하냐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분 깔아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자, 여러분 앱에 가시면 자, 패스라는 거 있어요. 패스.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KB 모바일. 국민은행이에요. 그 다음에 토스. 여기에 지금 민간 인증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보시면서 까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패스 같은 경우는 핀 번호라든가 또 지문 등등등을 해서 하기 쉽게 만들어 놨고요. 뭐 카카오톡은 은행은 알죠? 저도 카카오은행 가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요번에 다 이렇게 연동해 봤거든요. 뭐 쉽게 가입할 수 있고 네이버 인증은 네이버에서, KB 모바일 인증은 국민은행에서, 토스는 수협, 제일은행, 삼성화재, 하나야 손해보험 등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 내용 쭉 이렇게 보시고 내가 필요한 거 깔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서 그럼 한다고요? 앱을 받아서 여러분 다운받아 쓰는데 제가 요 내용도 쭉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해보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아마 이건 다 깔 수 있고요. 그래도 안 되시는 분은 자녀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는다든가 좀 가까운 지인의 도움을 받아서 다운하시면 어르신들 누구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될 걸로 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 7월부터 또 금융제도 하나가 바뀌는 게 있어요. 이름이 차고 송금 반환 지원 제도예요. 이건 정말 필요한 제도예요. 이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 경험이 있었는데 통장 번호를 잘못 기입한다든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통장에 내 돈이 들어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막 그냥 막 복잡하고 돌려받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또 뭐 안 주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잘못 보낸 것을 입력했을 경우에 예금보험공사 차고송금 반환이라는 신청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 통장에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또 안 되면 법원을 통해서 지급 명령을 하면 그게 한 6개월 걸렸었어요. 근데 이제 2개월로 단축되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제도 또 나오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제도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자, 우리 어르신들께서 그죠? 내 통장을 잘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통장 잘 지키셔서 남은 노후 행복한 노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치매는 커밍아웃.